네, 지난해 경북대학교 재학생들이 학내 시스템을 해킹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거래부터 쇼핑까지 온라인을 통한 경제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데요. 친절한 법,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실태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연말에 경북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가 와서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건 경위부터 알려주시죠. 네, 작년 10월 23일경입니다. 경북대학교 재학생 2명이 이 학내 정보 시스템을 해킹해서 불법으로 이제 정보를 열람하고 그 자료들을 자기 개인 PC에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항목이 최소 2개에서 12개 정도로 학번, 성명, 소속 성별, 직전 학교명,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 등입니다. 저도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12월 12일이 돼서야 문자가 와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재학생과 졸업생뿐만이 아니라요. 4만 6천 명 정도나 되는 2018년 수시 모집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민감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학교 측에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유출된 자료를 전부 회수를 했고 아직까지 외부로는 유출된 정황이 없다라고 초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피해자들에게는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됐다는 등 SNS 계정이 해킹이 됐다는 등의 여러 알림이 뜬다는 피해가 호소 있었고요. 저 또한 지금 여러 차례 피싱 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이 경북대학교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LG U+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이 개인 정보가 이렇게 유출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달 초에 LG U+ 고객의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1일입니다. 이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라는 그런 접속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 개인정보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된 개인정보가 퍼지게 되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높은데요. 실제로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을 해서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계좌나 휴대전화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한 다음에 비대면으로 대출을 무려 1억 원이나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도 이런 불법 개인정보들을 악용을 하는데요. 이게 요즘엔 단순히 개인정보 중에 전화번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라든지 최신 어떤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유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진짜 수사기관이거나 금융기관인 것을 사칭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나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해킹범에 대해서는요, 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자체를 처벌하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할 기업들인데요. 2011년에는 싸이월드가 해킹이 돼서 무려 3,500만 명이나 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고 2014년에는 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여러 카드 회사에서 중복되는 사람 포함해서 무려 1억 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제대로 된 법적 제재가 가해진 사례는 찾아보기가 의외로 힘듭니다. 일례로 2012년 KT의 서버가 해킹이 돼서 87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고 2013년부터 14년까지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해킹으로 무려 1,200만 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첫 번째 사건으로는 과징금 7억 3천만 원, 두 번째 사건으로는 과징금 7천만 원에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인정보 관리 책임의 주체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인정받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KT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네. 2012년 7월부터 이 KT에 3만여 명이 무려 1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호소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단이 17건 중에 무려 16건에서 KT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이 KT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들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유출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또 소비자가 유출 자체만으로 특정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법원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그 액수가 실무적으로 1인당 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도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검색하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인증을 거친 후에 주로 사용하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같은 곳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편하시더라도요,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중복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또 최소한 그 암호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이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 부여할 수 있는 상한을 대단히 높이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될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영 변호사였습니다.